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18도 8161 판결 사건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지 여부 적극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소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 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갑, 연예부장 피고인 을, 남성 무용수 피고인 병이 공모하여 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하는 등 음란 행위 영업을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클럽에 출입하여 피고인 병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의 음란 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위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0도 3사 판결 사건명 업무 방해 1.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의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0도 6874 판결 사건명 폭행 정당 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정당 방위의 방어 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방위 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 방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 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 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0도 16431 판결 사건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9.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9.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2.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 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0도 17883 판결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 2 제1항,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시장 등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 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 정지 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 정지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 정지 명령이 당연 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1을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관계,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1을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0도 18296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1.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개통 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 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 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서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살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인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설립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갑이 소속 비서관실 행정관 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위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2도 15459 판결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학교체육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교육 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청탁금지법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항, 제20조 제5항,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학교체육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 감독 내지 학생 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2. 공직자 등이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죄는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공직자 등의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3도 2102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 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 소극. 공소 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공소 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능한 한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자 2023모 350 결정. 사건명 상속권 회복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 기각 결정. 상속권 회복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상속권 회복은 상속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상고 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 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 회복 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항소권 회복 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속권 회복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상속권 회복 청구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또는 상소심 재판이 있었는지 등을 본안 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